가족 독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즐거운 책수다. 오늘도 책의 다양한 세상 같이 만나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얘기 나눌 분들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도서평론가 이건우 씨 자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소미옥 씨 자리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최태균 군 자리해 줬어요. 본인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전 지금 율곡중학교 3학년이고요. 네. 이름은 최태균이라고 합니다. 네, 인상이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곡 도서관은 오늘 저도 처음 와봤어요. 파주에. 그 폐교를 이용한 그 도서관인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꽤 커요. 그러네요. 예. 어떠셨어요? 들어오시면? 일단 이게 작은 도서관은 아닌데요. 운동장이 엄청 운동장은 큰 도서관이죠. 뭐 네. 정말 이렇게 그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폐교가 많이 늘어난다는데 그렇죠. 이렇게 작은 도서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좋겠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캠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작은 도서관 중에는 그래도 규모가 조금 네. 큰 편인 것 제법 같아요. 크네요. 네. 예, 그 지역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예. 어떠세요? 자주 이용하세요? 금곡 도서관? 네, 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신간이 좀 많이 있어요. 신간이 많아요? 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많이 그러니까 보고 또 아이들 수업도 하고 해서 그러시군요. 그리고 일단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오는 길도 좋고 여기 네. 들어오니까 정말 아늑한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요 뒤에는 아이들 이렇게 앉아서 보는 조금 네. 작은 공간, 네. 예, 다락방 같이 돼 있어서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책 빌리면 여기서 읽지 말고 밖에 나가서 책 읽으면 좋을 것 그것도 같아요. 좋겠죠? 그 옛날 학교 자리라 큰 나무도 있고. 그거 물어보려고요. 운동장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되나요? 네, 그거는 도서관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네. 학생 최태경 군은 여기 언제 오세요? 저도 네. 그 엄마한테요, 그 논술 수업을 받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를 와야 돼요. 꼬박꼬박 와요.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읽을 책이 종의 기원, 자연 선택의 신비를 밝히다라는 주니어 클래식, 사계절의 주니어 클래식인데 이 시리즈 제가 다른 책도 좀 읽었었거든요. 예, 예. 참 내용들이 예.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그럴까요? 수준이? 그러면서도 그 깊이도 좀 있고 예, 좋더라고요, 책이. 사실은 이 고전이라는 게 제목만 알고 정작 안 읽은 거다.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게 고전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 고전을 읽다 보면 네.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렇죠. 오히려 맞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다 하는데 안 읽었다는 쪽의 그래요. 이야기가 많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엄숙주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고전은 심지어는 이렇게 전문가들랑 얘기하다 보면 그게 원래 뭐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라틴어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전공하는 분들은 마땅히 맞죠. 그렇죠. 예, 그래야 맞는 거고. 예. 그런데 일반인들 교양 수준에서 과연 그래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번역본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원어로 읽으시는 학자들이 우리 일반 교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예, 우리말로 탁월하게 번역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고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걸 그냥 무조건 읽으라고 하는 거는 또 상당히 또 어렵죠. 말이 안 되는 또 얘기일 수도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있어요. 지적 예, 폭력주의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출판계에 이런 고전을 상태로 쉽게 풀어서 네.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조심할 거는 이거를 읽고 고전을 다 읽었다고 읽었다. 생각하면 예. 안 되죠. 일종의 약도나 조감들을 우리가 얻어서 미루에 빠지지 않고 잘 이해할 거 우리가 완역본이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번역된 한 권의 책을 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런 시리즈를 읽어보시고 그 도전해 보시면 우리가 이게 왜 가본 길은 겁이 좀 덜 나고 그럼요. 여러 좀 가지, 쉽게 찾아가시죠. 훨씬 쉽죠. 네. 그런 측면에서 무리하게 완역본에 도전하시기 전에 이렇게 좋은 그 해설서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해 보시면 저자가 이 부분을 강조했구나. 근데 이건 뺐네.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즐겁게 고전을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문학 고전이야 통째로 다 읽어보는 게 좋은데 그렇죠. 예, 일반 그 인문 교양으로서의 고전은 이런 시리즈를 한번 접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최태경 군 먼저 어떻게 읽었어요? 종의 기원.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과학 분야가 또 관심이 별로 관심이 없는 없 분야라서. 네. 그래서요. 음. 일단 이 자체가
아무리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다 해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야에 관심도 없다 보니까요. 머리에 아예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늘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지금 최태균 군과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 그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최선을 다해 솔직하게 한번 책 얘기를.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저는 다윤진행이 더 재밌었고요. 네. 종회기원이 이게 또 축약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윤진행에서 그 종회기원을 풀어서 설명하고 반론하고 네. 어떤 거는 이제 그 뭐 옹호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종회기원이 또 이제 이게 축약하고 하면서 그 원래 정설이랑 이런 거랑 이제 또 번역하는 과정 이런 거 그다음에 윤소영 씨가 풀어 쓰는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종회기원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두 권 다 읽으면서 이제 얘가 지금 중3이니까 아직 생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안 배웠죠, 아직. 예, 예. 염색체 이거 설명해 주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DNA 아니야? 질문을 많이 RNA 받으셨나 아니야? 아니, 보네요? 제가 막 물어봤어요. 여기 읽어보니까 염색체 나오더라. 그러면서 너 그거 이해하냐?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고. 그래서 예. 그러면 과학에서 뭐 배웠냐? 그랬더니 종속 과목 강목계 그것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모르는데 이론을 공부하니까 좀 예, 어렵겠죠. 근데 어때요? 10대 때는 그냥 좀 몰라도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도 그럼요. 괜찮죠? 예, 그 고전은 특히 음. 많은 분들이 그 읽다가 어려우면 포기하는데요. 예. 고전은 끝까지 읽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일단 그럼요. 모르면 예. 넘어가고 네. 다음 페이지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읽다 보면 표시하는 게 이해되는 부분 표시하고 아. 중요한 부분 표시하고 어. 도저히 몰라서 나중에 다시 읽어서 표시하고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거의 표시를 하시겠네요. 자, 그러면 읽으면서 어떤 궁금증이나 고민들이 생기셨는지 이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이 다윈의 종의 기원, 자연과학 분야의 고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주로 이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뭐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이 진화라는 게 뭔가 한번 고민이 좀 돼서 어떤 어렴풋한 정리가 좀 됐나요? 전혀 안 됐나요?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이 책 보고 나니까 가장 기억에 저는요, 남는 거. 진화라고 해서요. 음. 그 포켓몬스터라는 만화 알아요? 알죠. 네, 그게 막 진화를 하잖아요. 네. 피카츄. 근데 이거는요. 아, 그렇게 좀 바로바로 지나지 않고요. 막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나가면서 진화를 한다. 이렇게 이해했다. 네. 어머니는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어머니 뭐 궁금증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호기심. 그 진화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었는데 네. 이 이제 두 권을 읽으면서 진화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써야겠다 이런 예, 생각도 함부로 좀 쓸 수 해봤고요. 없다. 네, 그래서 그 진화라는 말에 대해서 저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인이죠. 다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제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인지능 읽다가 보니까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종의 기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다인이라는 사람이 신학도 공부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그냥 과학적인 용어로만 볼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네. 됐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다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갈까요? 예, 어떤 뭐. 인물인지 지금 신학을 공부했었다. 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의사고요. 예, 예. 그 가문의 수치였다는 소문 말을 들었죠. 뭐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주 성실한 의사셨고 그래서 아들도 그 길을 가기를 바라는데 다인이 그 당시에 어떻게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는 장면을 봤어요. 의대 다니면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뛰쳐나오죠. 실제로 의대에서도 그 해부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많이들 힘들어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닐 것 아니니까. 같아요. 예. 그렇다가 이제 또 뭐 신학대학을 갔는데 모두가 다 다인이 뭐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대학은 졸업했다. 근데 이제 워낙 호기심이 많죠. 그래서 다인 자서전이 또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뭐 자연에 대한 그 호기심이? 관심과 호기심이 왕성하죠. 그래서 뭐 그 상당히 뭐랄까요. 지금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상하죠. 뭐 아인슈타인이나 다인이나 이렇게 보면 그 우리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과학자들이죠. 이게 뭐, 네. 뭐 중도에 포기하고 뭐 학점 네. 나쁘고 학교 공부를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네, 네. 그만큼이 말하자면 뭐 다인은 특히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당대의 어떤 그 이런 그 종의 기원을 발표하는 게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하마터면 다른 사람한테 진화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논문 결과 뺏길 뻔도 했고요. 또 주변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본인의 그 허락을 받고 공동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네. 종의기를 발표. 그러니까 당대 어떤 사회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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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최태균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 포켓몬스터 와 비교를 해서 네. 시간이 상당히 길지만 네. 서서히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개념을 맞게 그렇죠. 생각하고 우리가 있어요. 절대 그러니까 이 종의기원을 읽다 보면 특히 과학, 천문학과 생물학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을 살고 있구나. 그렇죠. 개념 자체가 예.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 뭐 수천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요. 변이가 나타나며 선택되고 그러니까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변하는 아주 작은 변화의 누적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별과의 거리 따위 몇억 광년이잖아요. 그렇죠. 빛의 속도로 상상할 수 없죠. 몇 억 년을 가야 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저는 종의 생물학이나 천문학을 그 공부하면서 이게 분초 단위로 생각하는 우리의 이 시간 개념이 좀 깨질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그런 것도 상당히 흥미롭죠. 자, 어느 사례가 많은 사례가 나오잖아요. 동물도 나오고 뭐 여러 사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어요? 최태균 학생은? 이 새들이 있잖아요. 몇 사진 페이지요? 97페이지요. 97페이지. 네. 그래요. 여기서요. 네. 암컷이 엄청 수수하잖아요. 수수하게 생겼어요, 진짜. 네. 근데 그에 반해 막 수컷은 엄청 화려하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인간이랑 정반대 같은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네. 진짜 그러네요. 사진으로 비교해 보니까 더욱 완연히 눈에 보이죠. 스컷과 암컷의 차이가. 그래요. 이거 왜 그런지 여기서 왜 그렇다고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수컷이 화려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예. 암컷이요. 암컷이 그 성에서요. 그 막 수컷을 골라가지고요. 암컷이 최고라고 막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수컷은요 암컷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화려해가지고 막 몸을 꾸민다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인간도 그랬으면 재밌겠어요, 그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인간이라도 남자가 골라야죠.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는 어떤 사례가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힐로켄스가 좀 뭐랄까 형태가 지금 현재 물고기로 진화되기 전 단계라고 했었는데 그 전은 어땠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겨서 좀 재밌게 화성 봤어요. 물고기. 네. 예. 그래서 진짜 그 지느러미 형태랑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 정말 이게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놀랍기도 하고 또 이 이전에 그러니까 실로켄스 이전의 물고기는 어떤 형태였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 많이 좀 궁금하죠. 예. 상상해봤는데 이 화석이 없다면 우리가 그 중간 단계의 모습을 알 수가 네. 없죠, 그죠? 예, 이게 4억 년 전에 나타났던 화성 물고기인데 이야. 실제로 발견이 됐다는 건데 38년에.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진화라는 게 이렇게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4억 년 전. 예, 뭐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얘기가 되죠. 예. 네. 자, 그 외에 또 어떤 사례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앞부분에 그 핀치브리 핀치브리. 그게 굉장히 갈라파고스 섬에.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결국 이제 종이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풀이 사례이고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예. 예. 같은 종에서 분화해서 여러 가지 네. 형태를 갖게 되는 건데요. 예. 결국 이제 진화론의 계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 요 37쪽에 있는 그림만 이 이해를 해도. 이해만 해도 예. 진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어머니는 어떤 그 예가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지금 핀치 얘기도 재밌었어요?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진화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론이라는 사실보다는 설로 제가 네. 알고 있었다는 네, 생각을 네. 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거는 아들이 먼저 지적을 했는데 읽고 나니까 설이 아니고 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좀 이해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기 힘든.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좀 그런 네. 상황이었었는데 이거 이제 종이기원을 다시 읽으면서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설이 아니라 진짜 론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크게 아까 핀치 얘기하셨는데 네. 그 핀치 부분이 이게 사진에서도 막 나와 있고 그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도 좀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네. 다인에게 조금 이렇게 설득이 됐달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네. 그런 그렇군요. 느낌. 예. 예.
재밌는 대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의 모습을 이 안에서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우리도 결국은 동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게 예. 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진화론 또 종의기원을 그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농담인데 그 어떤 해서는 안 된 농담이 예. 왜 동물의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거는 종의기원에 대한 천박한 이해. 그러니까 네. 당시에도 그랬어요. 종의기원이 나왔을 때부터 그런 오해를 받은 건데요.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나왔던 그렇죠. 오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이 된다. 여전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예. 그 말하자면 우리는 유인원, 그러니까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어떠한 건지. 근데 진화의 과정을 같이 겪어왔기 때문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거기 때문에 동물을 보면 인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물 행동학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침팬지를 연구하게 되면 인간의 폭력성과 이기성이 드러나고요. 네. 또 이제 보노보를 연구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평화주의적이고 이타적인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진화론을 이해해야 동물 행동학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렇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생물학적 할수 또는 있는. 과학적인 네. 접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역시 왜 고전을 읽어야 되고 다인이 왜 대단하냐면 위대하냐면 바로 오늘의 어떤 그 과학적 생물학적 발전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실마리를 이미 제공해 준 거죠. 네. 자, 두 분 뭐 호기심도 있으셨을 거고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 끝으로 이 책 읽고 난 후에 느낌? 앞으로 뭐 다른 책을 읽어 나갈 때 뭐 어떤 도움이 될 거라든지 생각 뭐 이런 걸 같이 한 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어머니랑. 이책 읽고 오히려 다시는 과학책 안 읽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최태균 학생 어땠어요? 아무리 재미없는 책이라도요. 예. 끝까지 한 번은 무조건 읽어야겠다고. 아, 그 부분은 공감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읽은 책이 이제 종이기원하고 잠시 후에 할 다윈지능이라는 책하고 두 권인데, 다윈지능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책인데, 그걸 읽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별로 도움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거 읽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아, 이해가 가야지 이거를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예. 똑같아요, 그냥 둘 아, 다.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두 생물학자들한테 어렵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자들한테 탓을 돌려야지. 아직은 우리 사회가 또 그만큼 자연과학에 대한 예, 예. 예,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저는 종의기원에 대해서 읽어야지 하긴 했지만 이제 읽을 시간이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 읽으면서 네. 두꺼운 종이기원을 저걸 또 한번 읽어야겠다 시간 내서 읽을 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원전을 한번 읽어보고 네, 싶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이 그 사회 진화론에 되면서 이게 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종의기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자세히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모든 게 이론이 네. 되면 속류주의자들이 나타나서요. 말하자면 그거를 원래 뜻에 어긋나게 해서 네. 사회 어떤 기득권을 옹호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진화는 진보 자체가 아닌데 그렇죠. 진보라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또 유전자 결정론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네. 불평등 구조를 옹호하는 논리로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대목만 그렇게 따서 왜곡시킨다면 그렇죠. 뭐 그럴 수가 예, 있죠, 예. 충분히. 예. 그건 이제 그래서 종의기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물학자들이 놀라는 게 자기들이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알고 보면 종의기원은 어느 구절인가 이미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인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다인이 갖는 위대성이 네. 거기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류 다인주의자들을 조심하면서 원래 다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는 건데 좀 안타까운 건 지금 국내 독자들이 읽을 만한 종의기원 완역본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옛날에 나온 번역본밖에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안 나오는데 곧 서울대 장대익 교수가 번역을 마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검토하고 아마 책을 낼 것 같은데요. 한 뭐 1년 이내 네. 나올 것 같은데 장대익 교수가 번역한 종의기원이 이제 세상에 나오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장대익 교수도 말하자면 아주 글을 잘 쓰는 탁월한 과학자이고 네. 또 진화
학자이고 진학자이고 하니까요. 예. 근데 그분 책이 나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기다렸다가 좋은 번역이 많이 네. 나와야 사실은 고전에 대한 이해가 또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오늘 첫 번째 즐거운 책수다 종의 기원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다윈지능 최재천 교수님의 책을 계속 이어서 읽을 겁니다. 그 책과 또 연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종의 기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잠시 금곡도서관 얘기를 제가 처음에 해드렸는데 같이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책 만나보겠습니다. 폐교된 지 12년 된 한 학교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작은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주시 금곡 사랑채 작은 도서관입니다. 버려진 공간에서 문화 공간으로 태어난 금곡 도서관. 어떤 곳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파주시 금곡리에 위치한 금곡 작은 도서관.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과 좀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책을 읽으면서 또 운동장에서 나가서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도시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에 금곡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 파주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공부방까지 갖추고 있는 금곡 작은 도서관. 그러다 보니 이곳은 늘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로 북적거립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나 주민들이 공부방 선생님으로 봉사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방치돼 있던 공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해 이룬 작은 성과입니다. 아이들이 꿈꿀 수 있고 그 꿈이 커가는 공간, 책이 있는 공간, 도서관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변화입니다.